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빌언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각각 영상의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공단의 인재상, 창의인, 전문인, 소통인 중 한 가지를 골라 이와 연계된 경험, 활동, 노력 등을 포함해서 지원자가 공단의 인재상에 부합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12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문에는 추가적으로 각각의 인재상이 의미하는 바가 간단히 나와 있죠. 그래서 각 인재상에서 원하는 스토리 그리고 어울리는 경험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인부터 볼게요. 새로운 생각으로 혁신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 사고를 거쳐서 일의 진행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자세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라는 표현 때문에 왠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임기응변 이것들을 발휘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경험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평소에도 이런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저는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평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보다 나은 해결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고 적용시킨 끝에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애초부터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노력 과정을 거쳤구나라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단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인재라는 것이 어떤 위기 상황을 한 번쯤 모면해보고 혹은 회피하고 이런 사람일 리가 없겠죠. 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울릴 만한 소재라는 것은 웬만하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었던 조직이나 단체 그 내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 혹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혹은 불필요한 보고 단계 수직적인 위계 질서 등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방해받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대다수 이런 것들은 비용이나 시간, 이 둘 중 하나와 관련된 문제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작성 방법은 배경 설명을 먼저 간단히 하시고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민했던 것,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다 혹은 문제 제기를 했다 혹은 앞장서서 무엇을 실천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노력 과정이 담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결국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무엇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나는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창의성을 체득한 사람이므로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혹은 적용시키겠다. 혹은 부합한다고 확신한다. 등등의 어떤 인사이트와 함께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올 수 있겠다는 거죠. 대학 시절에 학과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려고 했는데 선배들이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다 함께 찾아나갔고 그 결과 행사에 소요되던 시간들은 일주일 앞당겨졌고 비용은 30% 절감시킬 수 있었다. 이런 소재라면 충분히 좋은 소재로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전문인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직무 전문성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어떤 역량,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그것이 비단 단순히 학구적인 것이 아니라 자세나 태도와 관련된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더 높은 목표를 정해두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 계획들을 세우고 때로는 그동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낸다거나 본인의 습관을 고쳤다거나 뼈를 깎는 노력 등을 통해서 끝내 이것들을 성취해내고 달성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부분과 연계해서 자신 있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념 이런 키워드를 살짝 언급하시면서 커다란 청사진을 그려놓고 나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노력해왔다. 이런 사례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성과 달성이라는 뚜렷한 목표 그리고 어떤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방법을 찾아서 때로는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고 혹은 아예 뒤집어 엎고 다시 반복하면서 달성해내고야 말았다. 이런 스토리라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개인적인 성공도 물론 좋지만은 아무래도 공공집단이고 지금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동의 성과 달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는 더욱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끝으로 조언해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이 직무 역량을 키우고 학습하는 성장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 남들과는 다른 수준의 노력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책을 읽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뒤졌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남들과는 조금 다른 노력이라고 한다면 전문가도 한번 찾아봤다. 그리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떤 소규모의 오프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해봤다. 혹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봤다. 혹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몇 번이고 설득하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냈다. 때로는 내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새롭게 도전을 해서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접목시켰다. 이런 액티브한 행동들, 그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자신 있게 전문인의 키워드를 쓰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인 볼게요. 배려하고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어쩌면 가장 만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지만 그만큼 사실 변별력을 갖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일단 배려,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할 만한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협업 과정 속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했거나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결국 대인관계 형성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점에 있어서 특히나 배려할 부분을 찾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었다. 어떤 성과도 달성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소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봉사활동 경험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한편으로는 공동의 성과 달성 과정 속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 상황이 빚어졌다. 대립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럴 때 나는 중재자로서 발벗고 나서서 이를 봉합시켰다. 해소시켰다. 혹은 어떤 구성원을 특별히 배려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런 소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조직 내에서 성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서술이 이제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재보다도 인사이트가 중요하다는 점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쓰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 가지 인재상 중 이제 하나를 쓰시게 될 텐데 작성폭과 관련해서는 일단 두 가지식으로 내가 어떤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요약해 주시고 사건의 배경, 나의 역할, 그리고 어떤 상황의 출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그리고 결론, 그 결론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인사이트,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부합하는 인재상과 지금껏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어떻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는지, 확신하는지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활동했던 경험 또는 노력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해결 방안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12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업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IBK 기업은행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느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의 어떤 당신의 경험과 함께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가치나 비전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전략 방향이라는 것을 보시면 그 안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같이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상생과 협력, 공공의 가치 실현, 국민 참여 기반 서비스의 개선, 안전 중심의 경영을 통한 국민과 직원 보호, 공정하고 혁신적인 기관 운영 등을 나열을 하고 있죠. 과제로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쓰실 때도, 경험을 뽑아내실 때에도 이 같은 관점에서 소재를 골라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생, 협력, 약자 보호, 공정 등등의 키워드에 부합할 만한 소재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 같은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했다거나 행사 수익금을 기부했다거나 동참을 유발했다거나 재능을 활용해서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거나 등등의 것들이 모두 소재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설령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했거나 양보를 꺼리지 않았던, 망설이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공공집단에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인들을 분석해봤고 그런 개선 노력을 했던 부분 혹은 이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전달했다. 이랬던 사례들도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져왔던 것을 묻고 있는 거니까 직접 몸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이런 액션 아니고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는 생각을 해봤고 기획했고 실행에 옮겨지도록 아이디어를 냈고 의견을 제시했고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가져왔다. 이런 것도 물론 괜찮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의 가치, 어떤 동반 성장의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경험이라면 다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문에 나온 대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이제 서술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독려해내고 설득시키고 취지를 이해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술이 이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역시나 결론 부분이죠. 두 가지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과정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서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과연 이걸 왜 했는지, 그러니까 힘들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과연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공익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저는 창출해냈습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록 결국 나 역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이 결론 부분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상생, 동반 성장을 의미하는 인사이트니까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관점을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얻은 부분도 많다. 그래서 어떤 맥락의 것인지 가볍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학교 행정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던 중에 신입 알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신입 알바의 사수를 자청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자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일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은지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일을 가르치면서 아예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면서 어떤 공통된 무언가를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조직이 겪을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겠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입 알바생이 일을 빠르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편해진다는 사실이었죠. 이것만 있냐?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신입 알바생이 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서 되려 내가 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고 의지할 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소재가 온다면 제가 어떤 맥락을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내 실력과 의식도 성장했고 재능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한편 사람들과의 유대감 속에서 소속감이란 것도 느꼈고 값진 보람도 얻었다.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어서 서술이 된다면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성 방법을 좀 정리해드리면 공익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활동했던 경험은 일단 무엇이다. 배경 설명이 나와주고 어떠한 취지나 목적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다. 그 과정 중에서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고 해결을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고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공익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문항을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오픈 카톡방 또는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비런덕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